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요즘 손끝이나 발끝이 저리는 증상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손이 뻣뻣하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발이 저려서 깜짝 놀라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최근 대한신경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 중 약 47%가 손발 저림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중에서 무려 73%의 분들이 이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손발 저림 증상을 그냥 두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연구팀에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손발 저림을 초기에 관리하지 않은 분들 중 약 35%가 말초신경병증으로 발전했고, 이 중 15%는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손발 저림을 방치했을 때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일반인보다 3.7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67세이신 김모 씨는 2년 전부터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잠깐씩 저리다가 금방 나아져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림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지금은 젓가락질도 힘들고 단추를 끼우는 것조차 어려워졌다고 하십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손목 터널 증후군과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해보면 손발 저림의 주요 원인 중 무려 68%가 잘못된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일상의 습관들이 손발 저림을 유발하고 악화시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손발 저림을 악화시키는 습관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증상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손발 저림의 숨은 원인들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위험한 습관들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시작된 손발 저림 증상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일상 관리법으로 건강한 손과 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손발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발 저림이 왜 생기는지 정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뇌에서 시작해서 척수를 거쳐 말초신경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이 신경들이 어떤 이유로든 압박을 받거나 손상을 입게 되면 그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저림, 무감각,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한신경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가장 흔한 손발 저림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28%, 손목 터널 증후군이 23%, 목과 허리, 디스크로 인한 신경 압박이 19%, 혈액순환 장애가 16%, 기타 원인이 14%를 차지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원인들의 대부분이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당장 멈춰야 할 습관은 바로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습관입니다.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인데요. 특히 시니어 분들 중에서도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혹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2시간 이상 앉아 있을 때 목과 어깨 부위의 신경 압박 정도가 정상 자세일 때보다 무려 340%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목을 앞으로 빼고 어깨를 움츠린 자세, 즉 거북목 자세를 취할 때는 경추 7번과 흉추 1번 사이의 신경근이 심하게 압박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팔과 손으로 이어지는 신경이 눌려서 손목, 손가락까지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다리와 발의 경우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꼬고 앉거나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실어서 앉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를 30분 이상 유지할 경우 종아리 뒤쪽을 지나는 비골신경이 압박받아 발등과 발가락에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이 젊은 사람들보다 50% 정도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72세이신 박모 씨는 매일 4에서 5시간씩 소파에 앉아서 TV를 시청하시는데 항상 같은 자세로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엉덩이가 조금 아픈 정도였는데 3개월 후부터는 오른쪽 다리와 발가락까지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좌골신경이 압박받아서 생긴 증상이었고 자세 교정과 함께 물리치료를 받으신 후에야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신경을 압박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척추센터에서 MRI를 이용해 다양한 앉는 자세를 분석한 결과 목을 15도 이상 앞으로 숙인 자세에서는 경추 5에서 6번 사이의 추간공이 평균 23% 좁아졌고 어깨를 5cm 이상 앞으로 마른 자세에서는 쇄골화 신경총 부위의 압박이 평균 187%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허리를 구부리고 앉는 자세의 경우 요추 4에서 5번 사이의 압력이 서 있을 때보다 무려 140% 증가하며 이때 다리로 이어지는 신경근들이 압박받아 다리와 발의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쿠션이 푹신한 소파나 침대에 앉을 때는 골반이 뒤로 기울어져서 요추의 정상적인 S자 곡선이 사라지고 이로 인해 신경 압박이 더욱 심해집니다. 두 번째로 멈춰야 할 습관은 반복적인 손목 사용과 무리한 손가락 운동입니다. 요즘 많은 시니어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고 집안일을 하시면서 손목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특히 같은 동작을 반복하거나 손목을 과도하게 구부리는 동작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하루 3시간 이상 사용하는 6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손목 터널 증후군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8배 높다고 합니다. 특히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거나
문자를 입력할 때 손목이 20도 이상 구부러진 상태에서 반복적인 움직임을 할 경우 정중신경이 압박받게 됩니다. 손목 터널은 손목 앞쪽에 있는 터널 모양의 통로인데 이곳으로 9개의 힘줄과 1개의 신경정 중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터널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반복적인 손목 사용으로 힘줄들이 부어오르거나 염증이 생기면 터널 안의 압력이 높아져서 정중신경이 압박받게 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손목 터널 내부의 압력이 정상치인 2에서 10mmHg에서 30mmHg 이상으로 올라가면 신경전도에 장애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손가락 운동이나 손목 운동을 할 때 무리하게 하시는 경우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손가락을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펴는 운동을 반복하시거나 공을 너무 세게 쥐었다 놓았다 하는 운동을 장시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들도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강도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목과 손가락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손목 운동을 계속한 환자들의 경우 증상 호전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3.2배 더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또한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한 환자들 중 27%에서 증상이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걸레질을 할 때 손목을 과도하게 비트는 동작, 무거운 냄비나 프라이팬을 한 손으로 드는 동작, 빨래를 짤 때 손목에 무리가 가는 동작들이 모두 손목 신경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손목 터널이 작아서 같은 압력에도 더 쉽게 신경 압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멈춰야 할 습관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과 손발 저림의 관계를 잘 모르시는데 실제로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들도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데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신경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한국혈관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말초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6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손발 저림 증상을 경험할 확률이 정상인보다 4.3배 높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혈관 건강이 더욱 중요한데 이런 질환들이 말초혈관을 손상시켜서 신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쁜 습관은 흡연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말초 혈액순환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담배를 하루 한 갑씩 10년 이상 피운 사람의 경우 말초신경병증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6.7배 높다고 합니다. 과도한 음주도 문제입니다. 알코올은 직접적으로 신경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의 흡수를 방해해서 신경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부족해지게 만듭니다. 특히 비타민 B1, B6, B12는 신경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알코올은 이런 비타민들의 흡수와 대사를 방해합니다. 또한 너무 꽉 끼는 옷이나 신발을 신는 습관도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압박 스타킹이나 보정 속옷을 너무 꽉 조여서 입거나 발에 맞지 않는 작은 신발을 신으면 혈액순환이 방해받아 손발 저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혈관외과의 연구에 따르면 종아리 둘레보다
5% 이상 작은 압박 스타킹을 착용한 경우 오히려 혈액순환이 15%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추운 환경에서는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이때 손과 발로 가는 혈액량이 크게 줄어들어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추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제 이런 나쁜 습관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자세 유지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앉을 때는 반드시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하시고 허리와 등받이 사이에 작은 쿠션을 넣어서 요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해 주세요. 발은 바닥에 완전히 닿도록 하고 무릎은 90도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키가 작으셔서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발받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나 TV를 볼 때는 화면의 상단이 눈높이와 같거나 약간 아래에 위치하도록 조정해 주세요. 목을 앞으로 빼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높이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고 팔꿈치는 90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팔걸이에 편안히 올려놓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0분마다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 주세요.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주고 다리를 쭉 펴서 발목을 돌려주는 동작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압박받던 신경들이 해방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에서 개발한 30에서 30 법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0분 앉아 있었다면 30초 동안은 반드시 자세를 바꾸거나 일어나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한 그룹에서는 목과 어깨 통증이 평균 67% 감소했고 손저림 증상도 54%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잠을 잘 때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로 조절해 주세요. 옆으로 누울 때는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끼워서 골반과 척추의 정렬을 맞춰주시고 팔은 가슴 앞에서 편안히 구부려서 베개나 쿠션 위에 올려놓으세요. 절대로 팔을 머리 밑에 깔고 자거나 팔을 몸 아래 압박되도록 눕지 마세요. 손목 건강을 위한 실천법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양손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시고 한 번에 20분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화면을 터치할 때는 손가락 끝이 아니라 손가락 배 부분을 사용하시고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마세요. 문자를 입력할 때는 음성 인식 기능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안일을 할 때는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도구를 활용하세요. 걸레질을 할 때는 긴 손잡이가 있는 밀걸레를 사용하시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양손을 모두 사용해서 무게를 분산시키세요. 요리를 할 때도 한 손으로 무거운 냄비를 들지 마시고 양손으로 들거나 조리도구를 활용해서 무게를 줄여주세요.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손목 스트레칭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손가락들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15초간 유지한 후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 스트레칭은 손목 굴곡근과 신전근을 모두 늘려줘서 손목 터널 내부의 압력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테니스공이나 스트레스볼을 이용한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세게 쥐지 마시고 40에서 50% 정도의 힘으로
3초간 쥔 후 천천히 놓아주세요. 이 동작을 10회씩 하루 3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자주 하거나 강하게 하면 오히려 힘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실천 방법들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씩 주 5일 이상 걷기 운동을 하시면 말초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걷기가 어려우시다면 제자리에서 하는 발목 운동이나 종아리 운동도 좋습니다. 발목 운동은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발끝을 위로 당겼다가 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10회씩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씩 돌려주세요. 이런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족욕이나 반신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38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에서 20분간 발을 담그거나 반신욕을 하시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특히 잠들기 1에서 2시간 전에 하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단 관리도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드세요.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에서 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마늘, 양파, 생강 같은 식품들도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E도 혈관 건강에 좋으니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면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은 짠 음식,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단 음식들은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에는 나트륨과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수분 섭취도 신경 써주세요.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누어서 드시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져서 순환이 개선됩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과 금주는 필수입니다. 담배를 피우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끊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연 후 2주만 지나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기 시작하고 3개월 후에는 혈관 기능이 현저히 좋아집니다. 음주는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더라도 주 2회 이하, 한 번에 소주 2잔 이하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옷차림도 신경 써주세요. 너무 꽉 끼는 옷보다는 여유 있고 편안한 옷을 입으시고 특히 겨울철에는 보온에 신경 써서 혈관이 수축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손목이나 발목 부위에 액세서리를 착용할 때도 너무 조이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전문적인 마사지를 받으실 수 없다면 집에서 간단히 셀프 마사지를 해보세요. 손바닥으로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거나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을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통증이 있을 때는 중단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를 교란시켜서 혈관 수축을 일으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명상, 요가, 음악 감상, 독서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신경과 혈관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잠들기 전 2시간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시고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발 저림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고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특히 저림과 함께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심한 통증이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당뇨병, 고혈압,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이런 질환들은 신경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관리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습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을 개선하세요. 30분마다 자세를 바꾸고 올바른 앉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반복적인 손목 사용과 무리한 손가락 운동을 줄이세요. 적절한 휴식과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생활 습관을 없애세요.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이 핵심입니다. 이런 습관 개선과 함께 꾸준한 스트레칭,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신다면 손발 저림 증상을 크게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세요. 30일 실천 플랜을 간단히 제안해 드리자면 첫 주에는 올바른 자세 유지에 집중하시고 둘째 주에는 손목 스트레칭을 추가하세요. 셋째 주에는 간단한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시고 마지막 주에는 식단 개선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 부담 없이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발 저림은 결코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증상이 아닙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과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생활을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의 관절 건강을 지키는 운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